아듀 2012입니다. 오늘장 참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13년 새해 새롭게 맞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연초부터 미국 재정절벽 이슈부터 또 각국 정치, 경제적 뉴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챙겨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이슈 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화두가 될 만한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재정절벽 불안감에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이 재정절벽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연내 타결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태블릿 PC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16세 이상의 미국인의 4분의 1이 전자책으로 독서를 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27일 보도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는 2011년 16세 이상 미국인의 23%가 전자책을 사용했으며 이것은 전년 대비 7%포인트 상승한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어제 배당락 충격은 미미했으며 국내 증시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부분 종목들이 현금 배당에 따른 배당락이 없고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소형주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 이러한 트렌드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경기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즉 실적이 나오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이슈앤뉴스. 오늘은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과 마지막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간밤 미국 시장 또다시 약세로 마감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는 재정절벽 이슈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2013년 증시 안개 속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생기고 있는데 미국 증시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셨나요? 네, 빨리 안개가 거쳤으면 예. 좋겠습니다, 저도요. 일단은 어제 장을 보게 되면 일단 재정절벽이 연내 타결이 힘들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장중 낙폭은 사실상 1% 가까이도 이게 낙폭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종가를 보고서 저도 상당히 놀랐었는데 0.14%로 하락 마감하면서 그만큼 낙폭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만큼 재정절벽이 연내 타결이 힘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일단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위축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012년 오늘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죠.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까 일단 장중에 지금 현재도 거래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거래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어제장과 비교해 봐서도 상당히 거래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고 거래 대금도 상당히 좀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어서 일단 오후장까지 뭐 봐야 알겠지만 일단 거래 대금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시의 뭐 폭발적인 상승 탄력은 좀 기대를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어제 이제 나온 지표들을 한번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급감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지만 부동산 지표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 투자자들의 그 심리 자체를 완화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장 같은 경우 우리나라장이 지금 현재 0.28%로 상승하게 되면서 일단 장 초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어제 나쁜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우지수가 낙폭을 줄인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투자 심리 상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 그 여파 중에 하나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죠.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제 코스피 지수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고 매수에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는 증시 자체에 그렇게 연말에 뭐 오늘장에 특히나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 그렇게 또한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저렇게 버티고 있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나 버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역시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아무래도 코스닥 장세가 워낙에 좀 안 좋았었습니다. 안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 연말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일단 봤을 때는 대형주들의 그런 어떤 장세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중소형주 개념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업종 섹터가 아니라 그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인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일단 전체 장세보다는 개별 섹터라든지 아니면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시고 그런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좀 더 좋은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간밤에 나온 외신들을 살펴보니까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요즘 미국 시장을 두고 조울증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뭐 하루 좋았다, 하루 나빴다 네.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변동도 심하고요. 재정절벽 이슈에 대한 부분이 이제 4일 정도 남았고 플랜 C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직까지도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국내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재정절벽 이슈가 해소가 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우리 시장에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이슈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재정절벽 이슈가 해소된다고 한다면 일단 투자 심리 상태는 상당히 뭐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봤을 때 말 그대로 실물 경기가 그만큼 살아나야지만 결국에는 증시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말 그대로 그만큼 실적을 올려야지만 지수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증시 자체가 재정절벽 이슈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보는 것들은 바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상황이 실제로 돌아가느냐 마느냐 그것들을 많이 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은 그 수익률을 낸 쪽도 있고 못 낸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인사 이동들이 있으면서 연초에 들어가서는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그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한다는 점도 역시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나 그 개별주 랠리가 이어진다는 점이 그런 점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역시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재정절벽 문제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실적 그리고 종목들 네. 이슈에 좀 집중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항상 생기고 그로 네. 인해서 또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오늘은 전자책 이북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인해서 이 전자책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팀장님, 미국에서는 4분의 1 이상이 이제는 전자책을 구매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23%가 네. 이 전자책으로 곡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치죠. 그러니까 전자책이 처음 나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과연적인 그러니까 물론 이게 신사업이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을 많이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이용자 수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는데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책으로 읽는 것보다는 이 스마트 기기들을 이용해서 읽을 때 눈의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제적으로 초반에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처음이니까 이제 신기해서 구매를 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눈의 피로도가 강해지다 보니까 역시나 다시 한번 종이책으로 좀 돌아서는 경향들을 보였는데 이게 또 많이 익숙해지다 보면 그렇게 피로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전자책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전자책 이용자 증가율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종이책 구매자 같은 경우는 5% 정도 좀 감소를 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그 이제 단말기라는 부분들하고 연동시켜서 좀 봐야 되는데 단말기가 분명히 늘어난 추세에 비해서는 이 전자책 이용자 수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단말기가 어느 정도 많이 보급된 이후에 그 추이를 비교해 보게 되면 전자책 추이가 이 스마트 기기가 늘어나는 추이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전자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스마트 기기로 통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익숙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이 단말기가 이미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용자 증대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출판업계 같은 경우는 이 종이책으로 이 발행을 할 때와 그리고 전자책으로 발행할 때 비용 측면에서 확실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전자책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그 비용 측면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업계 같은 경우는 출판업계도 여전히 그 불황을 겪고 있고요. 심지어 불황 시즌에도 역시나 책 같은 거는 사람들이 꾸준히 구매해서 봤는데 워낙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동안 이 책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비용 부담이 감소가 되게 되면서 이 출판업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일단 단말기 보급 쪽에도 역시나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많이 보급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말기 업체들보다는 역시나 전자책 그 컨텐츠 관련 중심의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역시나 그 제작업체에다가 유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타픽으로 예림당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출판사 이런 기업들에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 또한 전자책 20권 정도 냈습니다. 사실 많은 반응이 있었는데요. 네. 전자책이라는 게 사실 국내에서는 그래도 이미지가 아직까지 종이책을 냈다 또는 전자책을 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인지도 면에서 좀 그쵸, 뒤처지는 예.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저자로서의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도 좀 많습니다. 전자책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도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보다는 컨텐츠가 있는 종목들에 좀 더 주목해보자라는 말씀도 이와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은 타픽 종목을 한 종목만 고른다면 어떤 종목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시장 지배력으로 보게 되면 네. 아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삼성출판사가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이 영유아 컨텐츠들이 네. 상당히 좀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또 예림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어느 것이 딱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단기적으로 뭐 보신다고 하신다는 분들은 예림당이 탑픽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중장기적 관점이라고 본다면 역시나 그 책 컨텐츠에 있어서 다양한 연령층을 확보하고 있는 삼성출판사가 좀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기에 따라서 네.